네, 안녕하세요. 2030 코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꽤 괜찮은 지표를 하나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비트코인 가우스 커브라는 튜브에서 제공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상당히 좀 재밌는 게, 보시면은 이 곡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곳을 지지받고 불장을 만들어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했는데 이곳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고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 이 구간을 기억하세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 이 채널 아래서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만들어주고, 이곳에서 돌파 시도가 한 번 있었죠.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빠졌다가 결국에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돌아오니까 채널 상단 돌파, 그 다음에 지지, 그 다음에 불장. 보이시죠? 그 이후에 여기가 2017년 말인데, 이 당시에 고점을 한번 찍고 오른쪽으로 가격이 흘러가다가 마찬가지로 이 채널 상단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채널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채널을 하방 이탈하고, 그쵸? 마찬가지로 이 구간, 또 이 구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 아래에서 일정 기간 횡보, 즉 바닥 다지기를 하고 다시 한번 채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곳에서 딛고, 근데 여기서는 딛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걸로 한 번 더 빼고, 그 이후에 이곳을 채널을 다시 탈출하고 여기서 딛고 불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여기 상단을 때려주고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지금 다시 채널을 하방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부터 이 구간을 좀 중요하게 보시라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쵸? 왜 이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이 곡선상으로 봤을 때 매집 구간과 불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구간이 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구간은 다른 말로 말해서 공포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쵸? 이 당시에도 이 채널을 하단으로 이탈하고 거의 이 당시에도 70% 가까이 가격을 하락을 했는데, 그쵸? 이 곡선상, 그리고 비트코인의 여태까지의 이런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 곡선 아래에서 가져가준 이 움직임, 이 구간 동안은 매집 구간이다. 즉 현명한 투자자들, 공포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향후에 이 사이클에서 이득을 가져갔던 사람들은 바로 이 채널 아래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아래 구간, 채널 아래, 빨간 구간 아래에서 횡보했을 때 기간을 좀 볼게요. 지금 여기 이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이 시점에서부터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기간 294일, 약 300일,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채널의 빨간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다시 채널로 들어올 때까지의 기간 150일 정도, 이때보다 약간 반 정도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의 사이클 만에 다시 한번 이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사이클 아래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채널 아래 기준 가격이 얼마나 빠졌나, 채널 기준 바닥까지 첫 번째
첫 번째 가우스 곡선 하단 이탈 때 말이 좀 꼬이네요. 그렇죠? 53%의 가격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곳 가우스 채널의 하단을 이탈했을 때 바닥까지 약 40%.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빨간색 구간의 하단, 여기서도 빠지고 이 상단에서 저항받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하단을 이탈했을 때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약 47%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럼 우린 이 채널을 어떻게 봐야 하나? 우선 이 채널이 알려줄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지금 현재가 저점 구간, 저점,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 즉 현명한 투자자들이 매집을 시작하는 구간이다 라고 이 지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이 저점 구간이다 라는 것은 저는 일단 이견이 없고, 제 의견은 지금이 저점 구간이 맞다고 봅니다. 가우스 채널로 보나, 그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분석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향후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21선을 언급을 드릴 건데, 화면이 좀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볼린저 밴드 20일로 설정한, 이 중심선을 20으로 설정한 그런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아래, 밴드 아래에서 봉이 마감될 확률, 봉 안에서 봉이 형성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95%. 볼린저 밴드라는 건 통계에 근거해서, 그쵸? 이 중심선 안에서 얼마만큼의 가격이 뻗어나갈 수 있나, 그거를 만든 철저하게 통계에 기반한 그런 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왜 지금 이 21선 볼린저 밴드를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이 21선 볼린저 밴드를 하방으로 지금처럼 강하게 장대 음봉을 뽑아내면서 하방 돌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 2018년 말에 큰 하락이 있었던, 이 당시에 비트코인의 이 주요 매물대 구간 6,000달러를 하방으로 크게 이탈하면서 3,000달러까지 거의 50% 이상 하락이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쵸? 볼린저 밴드가, 비트코인 가격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당시에 오른쪽으로 약 횡보라고 보기도 그렇죠. 2주 정도 가격을 흘러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볼린저 밴드 중앙까지 횡보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그렇죠? 지금 이곳의 위치가 지금이랑 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하단 RSI 지표에도 표시를 해놨는데, 이 당시 비트코인 주봉상 RSI가 하단으로 내려간 적이, 이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간 적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예전에 한 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구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간, 볼린저 밴드가 이탈한 이 구간에 들어갔을 때 한 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마찬가지로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 몰렸습니다. 실제로 이때보다도 더 낮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 당시와 이 당시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 하방 이탈하고 약간의 하락이 더 있고, 그 다음에 밴드 중심까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복마감이 된 게 지난주, 지난주 음봉이 바깥에서 마감이 됐다. 근데 지금 이 볼린저 밴드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21선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마감이 됐을 때 실제로 이 안에서 약간의 추가 하락이 더 있었다.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가우스 밴드를 말씀드리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 구간이고 현명한 투자자들이 매집을 했던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밴드를 이제 막 이탈하였고, 그렇죠? 이 기간 최소 300일에서 400일 가량 되는 이 구간이 이제 첫 시작 지점이라는 겁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첫 시작 지점이고, 일단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지금 볼린저 밴드는 통계학적으로 바깥에서 안에서 봉이 마감될 확률이 95% 정도이고, 그 반대로 말하면은 이 여러 개 봉, 100개 정도의 봉이 형성됐다고 했을 때 그 중에 5개 정도는 바깥에서 형성될 수가 있다. 그쵸? 흔히들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에서 이 밴드 바깥에서 봉이 마감된 개수는 3개에서 4개 정도가 4개 정도를 넘어간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를 하방으로 크게 이탈하고 바깥에서 4개의 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근데 아직 1개의 봉이 마감이 됐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밴드로 봤을 때 아직 추가 하락의 폭이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밴드상 그렇다는 얘기고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가우스 커브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고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이 이 채널로 봤을 때, 그쵸? 데이터 분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저점 구간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약간 더 빠지든, 그쵸? 전 사실 최대로 가격이 더 빠지면 12,000에서 14,000 구간까지도 가격이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이 노란색 구간, 볼린저 밴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추가 하락은 가능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저점 구간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현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륙하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에이다, 뭐 바이낸스 코인 같은 대형 코인, 시총이 큰 코인으로 먼저 펌핑이 되고 그 다음에 횡보를 거치면서 중규용이 아니라 중소형, 좀 미드캡 이런 게 라지캡, 그 다음 미드캡 같은 뭐 오미세고, 테조스, 개당 몇 달러 이런 코인들이 있죠. 그런 코인들이 펌핑이 되고 그 아래 시총이 좀 작으면서 개당 가격이 작은 0. 몇 이런 코인들 있죠. 뭐 리플도 거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좀 말이 너무 많고, 네. 이런 코인들이 펌핑이 되고 실제로 그런 사이클로 요번에 진행이 됐죠. 이더리움 같은 애들 먼저 오르고 에이다 같은 애들, BNB 같은 애들 오르고 최근에 질리카, KNC 같은 애들이 막판에 한번 펌핑 해주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모든 시총, 알트코인 시총 포함해서
하락하면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됐다. 즉 지금 이 시장이 한 번 이 모든 사이클을 거치고 리셋이 한 번 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집을 시작해야 하는 그 구간 초입에 들어와 있다. 사이클로 봤을 때 그렇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점 구간이라는 말에 그쵸? 지금이 저점이 아니다. 저점 구간, 즉 매집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이 저점 구간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아래로 들어왔을 때 가격이 약간 더 빠졌던 적도 있고 이때처럼 바닥을 다져줬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얼마만큼의 기간을 이때처럼 만들어 줄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방금 전에 12,000, 14,000 언급을 드렸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가격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점 구간 이미 확실함으로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도 매주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진 이 상황에서도 매주 제가 배정한 금액만큼 제가 포트폴리오를 짠 만큼 매주 일정 금액씩 제가 골라놓은 몇 개의 코인들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미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1년 동안 매집을 한 물량이 있고 그쵸?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뭐 그중에는 뭐 모네로도 있고 라이트코인도 있고 그쵸? 비교적 중요한 코인들로 그쵸?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주 매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저점 구간에서도 계속 매집을 했을 때 향후에 다시 한번 이런 불장이 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들이 여기서 들어오고 그 코인으로 다시 한번 이 사이클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그렇죠? 이 채널을 참고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사실 약간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남길 때 좀 그런 게 저점 구간이라는 것은 지금이 저점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아직 하락의 폭은 열려 있는 게 맞아요. 그 대신 이 빨간색 아래에서 가격이 진행됐을 때 이런 식으로 더 빠지든 횡보를 하든 지금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재차 이 가우스 곡선이 초록색으로 되면서 꺾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점 횡보 및 매집 구간인 것은 맞다. 사실 이것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제가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과 뭐 이런 거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되나 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좀 복잡해서 결국에 좀 뭐 이 내용 저 내용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야말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장이 급락폭이 크고 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은 사람이 많다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뭐 단타라든지 뭐 한 번의 대박 이런 식으로 보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시장이야말로 계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불장 때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정말 큰 돈을 번 소수의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갔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고 솔직히 뭐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은 미래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온 게 2018년도부터인데 전 이때부터 제 매집한 코인이 뭐냐면 전 이더리움을 샀어요. 이더리움을 매주 그쵸? 일정 금액씩 매주 월요일 주봉 마감할 때마다 내가
배정한 금액씩 정확히 내가 계획한 금액만큼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씩 매주 봉이 마감할 때마다 꾸준히 샀습니다. 정말 한 주도 안 거르고 실제로 거의 2년 동안 이 이더리움을 저는 매주 매집을 했는데 사실 이 당시에도 이때 가격이 6천에서 3천으로 급락을 했을 때 뭐 이 시장 망했다. 그쵸? 비트코인은 역시 거품이었고 이제 영원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다. 혹은 그나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도 야, 비트코인 다음 불장이 오려면 이건 뭐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기간이 생각만큼 길지는 않았습니다. 전 이더리움을 1년 반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처음에 1년으로 하려다가 그쵸? 사실상 좀 겁이 많아서 1년 안에 불장 안 오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1년 정도 매집 금액과 6개월 정도의 물타기 금액을 가지고 매주 이더리움을 매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장까지 2년 정도 걸렸어요. 저는 제가 1년 반 계획을 세우고 들어온 것조차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넉넉하게 좀 길게 여유를 갖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2년이 걸렸어요. 저는 결코 이 시장을 뭐 제가 차트를 분석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분석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맞춰서 아 지금이 불장이구나 뭐 한 번에 뭐 큰 금액을 넣어서 수익을 가져간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장기 분할 매수 기법을 사용해서 거의 2년 동안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매집해놓은 물량을 가지고 오를 때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청산을 해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제 이더리움의 매도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더리움이 여기를 이탈하고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부터 매집을 했어요. 1년 반에서 그쵸? 실제로 뭐 긴급 작업을 좀 투입을 해서 매집을 약간 더 했는데 그쵸? 이 구간에서 뭐 루멘이랑 에이다랑 이런 걸 몇 번 좀 더 샀었는데 아무튼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고 매집 평단가는 약 300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더리움은 거의 뭐 80달러 10만원 선까지도 몰렸고 그쵸? 저점 구간일 때도 뭐 15만원 20만원 선까지도 몰렸고 근데 어쨌든 꾸준히 매집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의 제 매집 평단가는 이 중간 정도였습니다. 300이 아니라 200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오를 때마다 매도를 했고 그쵸? 이더리움이 가격이 이 정도 올랐을 때부터 저는 이제 매집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이후에는 가격이 오를 때마다 청산을 했습니다. 이 구간 800달러 부근에서도 청산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전고에서 꽤 많은 물량을 청산했습니다. 실제로 전고 부분에서 매집했던 이 2년 동안 매집했던 물량의 한 60% 정도를 청산을 했고 그 이후에 40% 정도는 비교적 좀 부지런히 털었습니다.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중간에 사실 고점까지 난 고점 정도만 먹으면은 만족이다라는 마인드로 매집을 했는데 실제로 이때 비트코인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6만 달러까지 너무 팍팍 치고 올라가고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쯤에서까지 60%를 털고 나머지 40%는 오를 때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이더리움을 전량을 털었던 가격이 2,400달러였습니다. 40달러인데 아니 40달러가 아니라 40% 정도를 전고 위에서 팔았는데 실제로 이 위에서 40% 정도를 털었고 그쵸? 아래에서 털었던 물량 60%인데 위에 더 높은 가격에 판 이 40%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 실제로 이더리움의 총
투자 성적표라고 해야 되죠. 매도 평단가는 약 1,700달러 정도였습니다. 즉 300달러 정도의 2년간 300달러 정도의 평단가로 매집을 해서 1,700달러 정도에 팔았다. 쉽게 말해서 약 5배 정도 수익을 가져갔다. 이게 가장 지금 저의 이 장기 분할 매수 그리고 불장 때 분할 매도 이 방식이 여러분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고, 그렇죠? 이 방법이 사실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기간을 길게 잡고 기간 동안 매주 내가 정한 금액만큼만 꾸준히 매수를 해서 매수 평단가를 이 시장 횡보했던 이 평단가에 맞추고 불장이 나와서 가격이 상승할 때 분할로 매도를 해서 이 시장을 탈출하는 방식. 사실상 지극히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혹은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 방식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야, 너 뭐 코인 뭐 방송도 찍고 뭐 차트도 막 봐가면서 뭐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너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코인 있잖아. 그걸 몇 개를 정해. 그리고 걔를 꾸준히 사. 그러면 돼. 몇 년 정도?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그러면은 약 언제 그렇게 해?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예. 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인데 사실 아무도 안 해요. 예. 비트코인이 6만 달러, 6만 8천 달러 갔을 때 사려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지금처럼 조정 초입일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사실 지금이야말로 매집을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차트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이거를 저점을 맞추고 뭐 언제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시드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장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조정이다.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다. 그럼 저는 시드를 분산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평선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200이 뚫렸네? 그러면 만약에 아래까지 빠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 매집했던 물량을 200에서 약간 좀 더 털까? 근데 200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도 있으니 여기서 한 20% 정도만 청산을 하자.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다시 재매수를 하던가. 그쵸? 아니면 나머지 80%만 가지고 다음 불장에서 수익을 가져가던가. 그쵸? 아니면 예상한 대로 200%가 아니라 200주 2평에서 저항을 받을 때 여기서 더블 바텀을 노리고 여기서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의 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차트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차트를 분석한 이유가 이거를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맞춰내려고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은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거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오고 그 방향성을 보고 내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이 저는 저점 구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우스 커브 곡선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 이거를 이 비트코인 이 2년 이동평균선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룩인투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 데이터 분석에서 최근에 업로드된 데이터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좀 참고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이 차트인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초록색 구간이 현명한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왔던 자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포 구간이고 대부분이 사기 싫어하는 자리인데 이 초록색 구간에 샀던 사람들은 이 향후에 장기 사이클 자산 가격이 다시 이륙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랐을 때 수익을 가져갔던 사람들은 이
초록색 선 2년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이 아래서 매집했던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이때 2017년 18년 초에 크게 한번 하락했을 때 이 초록색 구간이 나왔었고 지금 다시 이 초록색 구간이 시작이 되었다. 사실상 가우스 커브 곡선 제가 말씀드린 이 가우스 커브 곡선이랑 뭐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이 저점 구간이다라는 것에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 네. 다음에 이 2-year moving average multiplier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